달리기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잘 따라 하시면 달리기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면서도 빠르게 뛸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를 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달리는 게 뛰는 거 아니냐, 말장난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확하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했을 때 불편함 없으면서도 빠르게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일 텐데요. 일단 자세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 달리는 자세 어떤가요? 마치 뛰는 것 같지 않나요? 위로 뛰었다가 착지하고, 위로 뛰었다가 떨어지고, 위로 뛰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위로 뛰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뛰는 느낌의 달리기는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달리기를 하면 힘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속도도 잘 나오지 않고 부상을 당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흔히 얘기하는 종아리 알, 이 부분도 많이 발달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은 달리기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뛰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뛰면 됩니다. 위로 뛰는 모습이 굉장히 적어지고 땅을 뒤로 미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잘 보이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달리기 같은 경우는 땅을 밀면서 진행해 나가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땅을 밀 때 밑으로 미느냐 혹은 뒤로 미느냐,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달리기를 할 때 앞으로 진행해 나가잖아요. 앞으로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땅을 뒤로 밀어야 되는데 완전히 뒤로만 밀 수는 없어요. 약간은 밑으로도 밀어줘야 되는데요. 완전히 뒤로 미는 건 일단 땅에 접지된 발 자체가 그렇게 밀 수 없기도 하고, 그리고 땅을 완전히 뒤로만 민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지구에 있기 때문에 지구에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이 중력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고꾸라지면서 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땅을 뒤로 밀면서도 어느 정도 밑으로, 즉 사선 방향으로 땅을 밀어내게 되는데요. 이 사선 방향에서 뒤쪽 방향으로 향하는 각도가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로 미는 정도가 충분해야 달리는데 효율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부상을 당할 가능성도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내 힘이 온전히 앞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요. 그만큼 속도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뿐만 아니라 위로 뛰었다가 착지하게 되면 이 착지하게 되는 충격 자체가 앞으로 밀면서 진행해 나갔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가해지는 충격이 발이든 무릎이든 골반이든 허리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착지하면서 가해지는 충격이 앞으로 밀면서 달렸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부상을 당한다거나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종아리 알이 발달되는데도 위로 뛰는 자세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잘 밀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잘 밀기 위해서는 뒤꿈치가 이런 식으로 잘 들려야 됩니다. 뒤꿈치를 들면 지금 이렇게만 해도 종아리 아래 힘이 들어오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보폭을 충분히 넓히지 못하고 위로 미는 힘이 강해지게 된다고 하면 뒤꿈치를 충분히 떼지 못하고 뒤꿈치가 붙은 상태에서 땅을 미는 경향이 더 커질 텐데요. 마치 종아리 스트레칭하는 동작이랑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종아리 스트레칭 많이 하시죠. 종아리 알 부분이 당기는 느낌이 들 텐데요. 여기서 뒤꿈치만 살짝 들어줘도 발바닥 쪽에 있는 근육들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걸 느껴볼 수 있습니다. 종아리 알 그리고 발바닥에 있는 근육, 이 두 가지를 잘 봐야 되는데요. 발바닥에 있는 근육들은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근육들은 이 종골이라고 하는 뼈에 붙거든요. 종아리 알, 비복근, 가자미근, 이런 근육들도 이 종골이라고 하는 뼈에 붙습니다. 그래서 종아리 알 부분과 발바닥 근육은 이 종골이라고 하는 뼈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발바닥에 있는 근육이 힘을 제대로 못 쓴다, 그러면 종아리 알 부분만 많이 발달되기 쉬울 거고요. 반대로 발바닥에 있는 근육이 힘을 적절히 잘 쓴다고 하면 종아리 알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무리하지 않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달리기를 할 때 특히 종아리 알 부분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에 있는 근육까지 같이 힘을 잘 써줘야 되는데요. 뒤로 밀면서 달리기를 하는 자세가 종아리 알 근육이 발달되지 않을 수 있는 자세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근육들을 쓸 수 있거든요. 보폭을 넓히는 걷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미 이 부분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보폭을 앞뒤로 충분히 넓히게 되면 골반이 충분히 앞뒤로 움직이면서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골반을 움직이는 근육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몸통도 이렇게 좌우로 많이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몸통을 움직이는 근육들, 그리고 뒤로 충분히 밀어주니까 뒤로 미는 엉덩이 근육, 대둔근도 힘을 많이 쓸 것이고요. 반대로 위로만 뛰게 된다고 하면
이제 종아리 근육뿐만 아니라 뭐 허벅지 근육이나 이런 근육들만 쓰기 때문에 근육 자체가 굉장히 적은 근육을 쓸 수밖에 없어요. 종아리 근육이 참여하는 정도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요. 종아리 알이 발달되고 굉장히 적은 근육들만 쓰는 그런 양상으로 달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 위로 뛰는 경향을 보이시는 분들은 억지로 빨리 뛰려고 힘을 준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나지 않으니까 별로 재미도 없고, 그만큼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그만큼 위에서 떨어지는 충격이 커지기 때문에 달리기를 열심히 했을 때 오히려 더 몸이 힘들면서도 운동 잘 됐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충격이 많이 가해졌기 때문에 힘든,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충격이죠. 그런 불필요한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힘은 드는데 뭔가 운동이 잘 됐다라는 느낌이 받긴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든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이제 열심히 했을 때 성과가 나고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야 그걸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데, 뭐 속도도 안 나고 빨라지는 느낌도 없고 그렇다고 운동이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괜히 힘만 든다 그러면 금방 흥미를 잃고 포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위로 뛰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폭을 충분히 넓히고 다리를 충분히 밀어주면서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느낌을 가져가면서 달리기를 해주신다고 하면 이전보다도 훨씬 더 편하게 뛸 수 있게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위로 뛰는 느낌의 달리기와 그리고 앞으로 밀어주는 빠르면서도 효율적인 달리기, 이 두 가지 자세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세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폭이 꽤 큰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땅을 디디는 순간에 충격이 커져서 소리도 크게 나죠. 보폭이 앞뒤로 그렇게 넓지 않고요. 당연히 다리를 뒤로 충분히 밀어주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세를 한번 볼까요? 아까보다 훨씬 다리가 앞뒤로 시원시원하게 길게 뻗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폭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머리가 위로 많이 올라가지 않죠. 아까 자세랑 같이 한번 보시면 좀 더 명확히 비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뛰는 건 사실 완전 초보자분들이 따라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보폭이 넓다는 건 그만큼 내 몸에서 멀어진 다리로 체중을 지탱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건 초보자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이런 느낌으로만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처음 제가 보여드린 자세처럼 위아래로 몸이 움직이는 건 크지 않습니다. 뒤로 길게 뻗는 동작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요. 하지만 적어도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힘은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앞으로 진행해 나간다.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폭이 최대한 적게 달린다.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